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힘들진 않으셨나요? 혹시 자차로 오신 분? 그 다른 분들은 다 그럼 전철 타고 그렇게 오셨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아직 전철이 올해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아직 한 두 분 정도 안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돼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팀보 김종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은 이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 다복하게 이렇게 12분이셔서 좀 여기에 맞는 규모의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희 거를 기존에 수업을 해보신 선생님 계실까요? 다 처음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랑 지금 한 20분, 30분 정도 간단히 팀보 로봇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교육이 진행이 될 거라 저랑 하는 이 시간에 그냥 편하게 뭐 적으실 필요도 없고 가볍게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일단 팀보 로봇이 어떤 건지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이렇게 대회나 네, 행사 관련된 사항들 저희가 매년 지금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I 시대 굉장히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AI 시대 미래 인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랑 같은 답을 적어놓으셨네요. 결국 문제 해결력.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뭐 창의력, 뭐 혹은 뭐 그 소통 능력,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 뭐 나중에는 뭐 직업군도 다 사라진다고 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뭘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간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면 어떤 거를 통하면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관찰? 네. 이건 뭐 다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을 테니까 정답은 없겠죠. 어떤 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문해력 혹은 어떤 데는 이제 그 자연과 버타는 어떤 자연 속에서 얻는 이런 이미지, 상상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줄리아 골딘이라고 그 레고 그룹 최고 책임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미래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제일 좋은 놀이다. 이런 제일 좋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다음 또 물어보게 되죠. 뭐가 제일 좋은 놀이인데? 뭐가 제일 좋은 놀이일까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럼 도대체 어떤 놀이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떤 게 제일 좋은 놀이일까? 를 고민하다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팀보 로봇이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왜 팀보 로봇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일 좋은 놀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그 MIT 대학의 공대 헤이즈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다. Hi, I'm Hayes Raffel. I'm an artist, inventor, entrepreneur, and educational media designer. When I was a student at the MIT Media Lab, I invented Topobo, also known as Timbo, to help younger children learn about technology and robotics through creative play. Topobo is a constructive assembly system with kinetic memory, the ability to record and play back physical motion. It's the easiest and most fun robotic system ever invented. Just assemble the passive and active pieces into a creation, push the buttons on the actives to start recording, and push them again to see your recording play back. Topobo moves exactly the way you taught it. Topobo is a digital manipulative that lets kids play with technology the same way they play with classic toys like blocks. When kids stack up blocks, they learn how a building stands up. When they play with Topobo, they can learn how animals walk. By making things wiggle, dance, and walk, kids discover natural patterns that inform how all animals grow. They're also playing with advanced concepts like programming, memory, robotics, kinematics, and computer networks. For instance,
Queen Active teaches the other actives to mimic her motion. In Korea, we've completely redesigned Topobo to work great in the classroom. Now called Timbo, the system has everything built in. No computers or screens required. And unlike other technologies, Timbo is made to be shared. It's great for one kid and groups that are big or small. And most of all, it's meant to be fun. We have over 150 activities, instructions, and lessons to take this simple system into 1,000 different directions. I hope the children in your life love it and can start playing with advanced ideas like computers and robotics when they're young and imaginative. Thank you, and I hope you like it. 재밌게 보셨을까요? 네. 팀보 로봇의 특징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특히 교육용 로봇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형 로봇.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고, 뭐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특징이라고 하면 바퀴 타입이죠. 대부분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서 형상을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동작을 입력하는 형태. 또 하나는 조립형 로봇입니다. 저희 팀보 로봇처럼 블록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형태를 다양하게 조립을 해서 형상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조립형 로봇과 완성형 로봇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고 내 맘대로 자유롭게 하고 동작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각자의 특징이 있다. 근데 팀보 로봇은 보시다시피 조립형 로봇입니다. 자유로운 형상과 자유로운 동작을 마음대로 입력해서 넣을 수가 있죠. 이 팀보 로봇의 블럭의 특징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집게형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게와 집게를 이렇게 똑 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뺄 때는 뭐 이따 교육 때 하시겠지만 꺾어서 쉽게 그냥은 잘 안 빠져요. 왜냐면은 동작하다 툭툭 풀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지만 의도해서 빼려고 할 때는 쉽게 툭 꺾어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고 회전도 되고. 회전이 되는 블럭이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작은 연결핀을 사용하는 형태, 또 하나는 자석. 그래서 자석으로 하는 경우, 나 그 작은 핀을 쓰는 경우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작은 핀은 뭘까요? 네? 부러짐. 이 아이들이 삼키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자석 같은 경우는 형태를 만들기는 되게 좋은데
형합력이 약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사후놀이가 안 돼요. 공을 만들었는데 무너져 버리죠. 그런 측면에서 팀버 로봇은 되게 좋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들고 튼튼하고 회전도 되고. 이 집게형 구조가 이 집게만 물리는 게 아니라 이따 보시면은 이렇게 등을 물 수도 있고, 그리고 등과 등이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이 다양한 형태의 결합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계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블록의 생명은 확장성,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얼마나 잘 표현할 수가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계 구조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버 로봇은 보시면은 이렇게 그 노란색 블록은 4개를 연결하면 원, 가운데 보면 사각형, 이게 90도거든요. 빨간색은 5개를 연결하면 오각형, 밖에는 원. 이런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따 보시겠지만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해서 사람의 뼈 이렇게 대자로 뻗은 이런 형태의 애들 보셨을 거예요. 이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가 이 블록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을 표현을 해도 실제 동물이랑 유사하고, 동물의 걸음새를 실제 이 로봇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만지는 코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거 저희 그 개구리 로봇입니다. 개구리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제 블럭을 조립을 하고 여기에 이제 동작을 입력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저희 모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션에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 한 번 누르면 빨간색, 또 한 번 누르면 초록색, 또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세 가지 모드가 다예요. 자, 빨간색일 때 하나, 둘 좀 쳤다가 셋 하고 플레이. 하나, 둘 좀 쳤다가 셋. 제가 입력한 동작을 그대로 기억해서 동작하는. 이렇게 해서 개구리가 점핑 점핑하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건 퀸이랑 연결을 했는데 얘는 뭐처럼 보이실까요?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작은가? 사슴입니다. 그래서 사슴을 제가 이제 걸어가게 해볼 거예요. 실제로 이제 강아지들이 걸어가듯이 걸어가 볼 건데요. 강아지들 걸어갈 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데, 왼쪽 앞발을 디디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오른쪽 뒷발을 디뎌요. 반대로 오른쪽 앞발을 디디면 왼쪽 뒷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걸어갑니다. 제가 똑같이, 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을 땐 한쪽만 눌러도 두 개가 같이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간색 메모리 모드에서, 자, 왼쪽 앞발, 오른쪽 뒷발을 딛고 왼발, 오른발, 뭐 엉덩이 춤도 좀 추고 플레이. 그러면 제가 손으로 지금 입력한 것처럼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엉덩이 춤도 좀 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아지의 구조도 피보나치 비율, 이 블록의 구조도 피보나치 비율. 그래서 강아지가 걸어가는 패턴대로 해서 움직이면 걸어갈 수 있죠. 이런 사족 보행 로봇, 다리가 4개인 거를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보행을 하려고 한다고 쳐도 수학적인 해석들이 필요해요. 뭐 기구학, 동력학.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쉽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걸음새를 넣으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Tangible User Interface, TUI라고 저희는 줄여서 말하는데, 이 텐저블이 만질 수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없이도 손으로 동작을 만지면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를 저희가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할 때 보통 저희 이제 체험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날 모여 가지고 간단히 배우고, 그날 뭐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선행 교육, 그러니까 보통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배워야 그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배우고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대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퀸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5분 정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 잠이 들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깨어납니다.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파워 세이브 모드에 들어서 전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3개가 연결됐을 때 자, 퀸만 눌러도 불이 다 켜지죠.
이 상태에서 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모션들이 다 따라서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퀸이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모션을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 불은 켜지죠. 이번에는 따라하진 않죠. 1번, 2번, 3번, 좀 쉬었다가 2번, 플레이. 1번, 2번, 3번, 좀 쉬었다 2번.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하나하나도 자기의 동작이란 시간을 기억을 해서 동작을 하는데, 여러 개를 연결해 놨을 때도 동작을 프로그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손으로. 공을 던지고 치고 받고 이런 큰 시스템조차도 이러한 그 텐저블한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버로봇은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치원 수업, 그리고 혹은 초등학교에서도 진로 체험이나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헬로 시리즈 1, 2, 3, 그래서 매주 단위 수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치라 144편의 영상과 교재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도 전국 만여 명의 유아들이 유아기관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초등 돌봄에서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수업으로는 진로체험 수업이나 문화센터, 과학관, 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9월에 그 서대문구청에서 그 강당에 100팀의 아빠와 아이, 그래서 아빠와 함께하는 데디 로봇 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갈 로봇을 만들고 한 30분 정도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다양한 게임이나 행사를 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와서 가볍게 만들고 행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팀 단위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날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네. 팀버로봇 대회는 저희가 작년에는 그 평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경기 대회, 대구, 그리고 구미, 제주, 그리고 11월에는 경기도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전국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략 1,7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종목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만들기 대회인 창작 챌린지, 그리고 게임 형태로 진행되는 미션 클리어, 그리고 작품전 하는 키네틱 아트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더 많은 지역에서 확대돼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상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장관상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지사상이나 그런 기관장상들이 많이 걸려 있고, 실제 원에서도 미니 대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게임판 이따 보실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병설 유치원의 단위로 수업도, 대회도 운영을 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회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팀버로봇 코딩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팀보 송이 있어요. 항상 시작할 때 부르는 내 손으로 만드는 코딩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깔 블럭 어떤 블록
이건 키네틱 아트전이라고 해서 그 동물, 식물을 주제로 해서 제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저런 친구는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요. 어땠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뭐 평택 대회를 하는데 평택 지역에 노란 버스는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들 들어오고 아이들 오고 되게 이제 즐겁게 행사를 하죠. 아까 중간에 보여드렸던 그 키네틱 아트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참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예술 작품 동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동작을 넣기가 예술하시는 분들도 프로그램 짜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이건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움직임을 낼 수 있어서 이러한 그 아트 작품, 이제 움직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기에도 되게 유용한 편입니다. 이 키네틱 아트전은 이런 형태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그 본선 대회 같은 경우는 대회를 할 때 대회만 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홀 쪽에서는 부스별로 다양한 이제 체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뭐 블록 키링을 만든다든지, 뭐 자유 체험, 뭐 여러 가지 AI 저희가 지금 올해 출시되는 제품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AI나 초등의 이제 엔트리, 블록 코딩이랑도 연동되는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연, 뭐 다양한 이제 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고요. 요 휴머노이드 크기, 사람 크기의 어떤 작품전 도 전시가 되고 다양한 이제 사진 거리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팀버 로봇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코딩이나 블록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 계실까요? 다른 교구라도? 뭐 어떤 거 하시나요? 네. 초등부 쪽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코딩 교육이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어, 결국은 우리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래 아이들한테 어떤 능력을 키워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터적인 사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코딩 교육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코딩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서 코딩 교육의 목적이 코딩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코딩 교육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블록 코딩의 엔트리 혹은 뭐 앱 인벤터 뭐 등의 이런 언어를 가리키는 데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딩 교육을 하는 목적은 이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거지 언어를 가리키기 위한 거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코딩 교육 자체가 이 재밌어야 될 코딩 교육 자체가 또 하나의 학습이 돼 버리는 거죠. 명령어를 배우고 명령어를 조합해서 동작을 하는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완성형 로봇처럼 자 여기서 앞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해서 뭐 학교에서 뭐 시장 찾아가기, 은행에서 뭐 마트 찾아가기, 틀렸어 다시 해봐, 그래서 정답을 찾아봐 이런 형태의 또 하나의 공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초반에 좀 하다가 지겨워, 안 해, 어려워, 명령어, 뭐 영어 문법 배우듯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생각하는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또 하나의 공부를 가리키고 있으니 어떤 코딩 교육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소 어긋나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그 코딩 교육에 있어서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플러그드 코딩처럼 이 언플러그드 코딩은 전원이 뽑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 팀보 로봇도 이러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명령어가 없습니다. 명령어는 내가 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잘 못 가는 개구리 좀 더 올려볼까?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개구리가 동작하는 원리 자체도 무게 중심의 이동을 만들어서 그걸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큰 T자를 쓰냐, 작은 T자를 쓰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고 많이 들어 올리냐, 조금 들어 올리냐에 따라서 이 속도나 이동량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친구들이 대부분 스마트 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많은 영상도 봅니다. 여기에 그 가장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물리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저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구슬치기, 망가기, 뭐 줄다리기 하면서 아이들이 물리적인 개념을 되게 많이 접했다고 보면 요즘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 팀보 로봇은 어떤 코딩, 명령어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물리적인, 기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플러그드 코딩에 있어서 되게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3학년 이하는 저희도 스마트 기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10세 이하는 스마트 기기가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영향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10세 위부터. 10세 이하에서는 언어를 배운다기보다는 코딩이 뭐지? 그리고 코딩이 왜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해보고 재밌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하면 이제 센서도 붙이고 코딩 언어도 배우고 이런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도구는 정말 쉬워야 되고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이게 저희 팀보 로봇이 생각하는 솔루션에 대한 철학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팀보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마치려고 하고요. 이 이후에는 저희 전문 강사 선생님과 함께 기초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랑 이제 교구 만져보시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지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 블럭인지 저랑 같이 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강사 교육을 맡은 교육 운영팀 최지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중간에 한 쉬는 시간을 갖고, 근데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금 조금 밀려가지고 쉬는 시간 조금 원래 20분 정도였는데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상황에 맞게 시간을 한번 조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아까 기본 배운 거 가지고 만들기를 이제 해보시고 제가 수업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하시면 되시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드리면서 수업할 때 사용하시기 좋은 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계속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쪽지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점수를 매긴다거나 하는 그런 쪽지 시험이 아니고 오늘 들으시면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마지막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넣은 부분이어서 너무 뭐 좀 뭐 '시험이다.'라고 너무 좀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으셔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만 하시면은 푸시는 데 문제도 없고요.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수료증 드릴 때 네 그거 절차 과정 중에 그냥 하나여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 계속 영상 틀으면은 들으셨던 노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팀버송이라고 노래가 있는데 이제 저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랑 이제 좀 찌뿌둥한 몸을이랑 아이들 좀 손에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스트레칭을 해 주고자 같이 노래 부르면서 체조하고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율동이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진 않고 단순한 게 반복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한번 네 선생님들 지금 오늘 날도 춥고 지금 여기도 오늘 난방이 조금 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추우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몸 풀고서 네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팀보 팀보 손바닥 펴 가지고 팀보 내 손으로 만드는 코딩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깔 블럭 어떤 블록 붙여볼까 이리저리 착착 나도 착착 내가 만든 로봇 세상 팀보 한 번 더 똑같이 그냥 반복해요. 팀보 내 손으로 만드는 코딩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깔 블럭 어떤 블록 붙여볼까 이리저리 착착 나도 착착 내가 만든 로봇 세상 팀보 마지막은 그냥 팔을 뻗어주시면 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까 영상에도 대회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이 노래를 한 달 정도 안 해도 이미 싹 다 외우고 엄청 열심히 하고 마지막 뭐 좀 더 후로 가면은 노래 안 틀어도 아이들이 그냥 다 부르고 율동까지 하면서 이제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모였을 때 이렇게 해서 아이들 집중을 좀 더 끌어놓으신 상태로 시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저희도 한번 시작을 같이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앞에 지금 보이시는 8가지 블록이 저희 기본 블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색깔은 총 4가지로 파랑, 노랑, 빨강, 초록이 있고요. 크기는 큰 것들 있고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이 블록들의 이름들이 지어져 있어요. 앞에는 크기, 뒤에는 색깔. 그래서 여기 작으면은 작은 거에 빨간색이어서 작은 빨강 이렇게 그냥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주시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아이들도 바로 이해하고 볼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얘는 큰데 노란색이니까 큰 노랑, 얘는 작은데 파란색이니까 작은 파랑. 그래서 사실 더 설명을 드리거나 할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블록 총 4가지 색깔과 2가지 크기로 나뉘어져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블럭을 보면은 각 부위별로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편하신 게 아이들한테 뭐 집게끼리 연결을 해보자, 배랑 등을 연결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명칭을 알고 계셔야 설명이 편하실 거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여기 누가 봐도 여기는 집게 모양에서 집게로 부르고요. 그리고 움푹 들어간 부분은 배라고 해요. 그래서 움푹 들어간 부분은 배, 여기 평평한 부분은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한 번에 보시기 편한 거는 여기 큰 파랑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 큰 거 파랑색 한번 꺼내 보시면은 양 옆에 집게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 까만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배고요. 배 반대쪽 평평한 부분 등이죠. 그래서 평평한 부분은 등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부위별로 명칭들이 있고요. 지금 큰 파랑을 꺼냈으면은 큰 초록 하나 꺼내 보시겠어요? 그래서 큰 초록도 저는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초록색은 집게가 3개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을 머리 집게라고 하고요. 양쪽은 팔 집게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머리 집게를 큰 파랑에다가 집게끼리 한번 연결을 해볼 건데, 네, 쉽게 다들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내 아이들한테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자, 쉿,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들어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딸깍 소리를 꼭 들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연결을 하든 이렇게 딸깍 소리가 완벽하게 나야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나면은 연결해놓고 완성해놓고 놀다가 이게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꼭 이 딸깍 소리가 나야 한다는 거를 네, 처음에 딱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쉿 하고서 이렇게 좀 집중을 시킨 다음에 한번 보여주고 선생님이랑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집게끼리 하나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거 분리를 해서 움푹 들어간 배 부분끼리 연결을 해볼 거예요. 움푹 들어간 배 부분끼리 해서 이때도 딸깍 소리가 나야 해요. 그래서 딸깍 소리 나도록 네. 그러면은 배랑 배끼리 움푹 들어간 배끼리 지금 연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빼셔서 초록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파랑의 평평한 등을 연결을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배에다가 등도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평평한 등을 움푹 들어간 배에다가 딸깍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큰 노랑 하나랑 작은 파랑 하나 꺼내보시겠습니다. 네, 큰 노랑과 작은 파랑 꺼내보셨을까요? 그래서 큰 노랑의 등에 작은 파랑의 집게를 연결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딸깍, 네, 딸깍 소리 나도록 연결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총 4가지 연결 방법을 저랑 보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게끼리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연결한 것처럼 등에 집게 연결하는 거 해보셨고요. 3번은 움푹 들어간 배끼리 연결하는 거, 4번은 움푹 들어간 배에 평평한 등 연결하는 거 이제 총 4가지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연결한 거를 노랑을 잡고 파랑을 이렇게 밑에를 잡고서 돌려보시면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8가지 방향으로 어느 방향이든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 방향을 돌리면서 또 연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고 나면은 이제 분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분리를 할 때 당연히 당겨서 빼도 빠지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 힘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아이들한테도 나뭇가지 꺾듯이 그냥 이렇게 살짝 꺾어볼까 하면은 당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냥 집게끼리 연결한 것도 한 번씩 지금 네, 연결한 거 분리해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분리가 되는지 네, 한번 선생님들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 PPT는 저희가 프린트해서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되시고, 네, PPT 그냥 보시면서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집게끼리 연결할 때도 이렇게 딸깍 하면서 풀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초록색 2개를 배끼리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 배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브로콜리라고 부르는데 큰 걸로 연결하면은 큰 브로콜리, 작은 초록 2개로 연결해서 만들면 뭐 작은 브로콜리, 뭐 그리고 큰 거랑 작은 거랑 연결해서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뭐 못난이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선생님들 네, 이름 붙이시기 나름인데 그래서 별이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선생님들 편하신 명칭으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 형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공이 되기도 하고 닭이랑 만들어서 이거를 같이 옆에다 두면은 닭 알이 되기도 하고 뭐 과일이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아이들이 확장놀이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걸 되게 많이 아이들이 만들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리할 때 이게 분리하는 게 살짝 난감해지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서 막 갖고 놀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끼웠는지 까먹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연결하지 않은 큰 초록 하나만 보시겠어요? 연결하지 않은 큰 초록 하나를 보시면은 양쪽 팔집게에
여기 위에 부분에 보면은 살짝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쪽에 양옆에 팔 집게들에 돌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 번씩 보셨을까요? 네, 여기랑 여기 양옆에도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말고 까만 부분에 여기 양옆에 돌기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까만 부분에 보시면은 네, 여기 양옆에도 있어요. 네, 네, 여기 양옆에도 있어요. 네, 여기랑 한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랑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돌기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집게 양옆에 돌기가 있는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쏙 하고 빠지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블록을 처음 보시기도 하시고 처음 만져보시다 보니까 조금 낯서실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이 돌기인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신데 네, 요 돌기를 확인해서 이렇게 쏙 빼면은 빠질 수 있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방법이 조금 처음엔 어렵다. 아이들한테도 이걸 알려주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연결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면은 우리 눈을 뭉치듯이 이거를 손으로 꾹꾹, 네, 꾹꾹 돌리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꾹꾹 눈 뭉치듯이 뭉쳐보자면은 어느 순간 푹 하고 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설명을 해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눈을 뭉치듯이 손으로 꾹꾹 손바닥으로 꾹꾹 조여가면서 하다 보면은 톡 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수업에 가시기 전에 선생님은 이거 조금 몇 번 해보시면 어떤 포인트인지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는 다른 거를 다 정리하라고 이걸 다 갖고 와라. 선생님은 그냥 이것만 막 풀어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포인트 찾기 쉬우시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으시면 눈 뭉치듯이 한번 손바닥으로 꾹꾹 누르면서 네, 돌리면서 눌러보자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도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연결한 거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초록 블록 분리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아까 회전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뭐 집게끼리 연결해도 회전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어렵다 하면은 다른 블록에 등을 살짝 연결해서 방향을 돌리셔도 되고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물론 그냥 집게만 잡고 돌려도 돌아가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아이들 거 다 만져주시기에는 선생님 손이 아프실 수 있어서 편리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 이러한 방법도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영상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게 연결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연결이 안 되는 게 움푹 들어간 배에 집게를 연결하시려면은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등 부분에 연결을 하는 거는 가능한데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집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외하고 모든 방향으로 어디든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기본 블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활동 블록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활동 블록은 만든 이제 로봇이 좀 더 활동성을 가지고 아이들 뭐 바퀴가 굴러간다거나 팔이 움직일 수 있게 회전을 준다거나 하는 부품들이, 그러니까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은 거의 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바퀴나 몸통 블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양팔 회전이에요. 여기다가 이 회전핀을 연결을 하면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네, 저랑 같이 한번 양팔 회전이랑 양팔 회전 하나랑 회전핀 하나, 네, 꺼내 보시겠어요? 네, 꺼내신 다음에 이제 가운데 구멍에다가 회전핀의 기둥을 쏙 넣어 보시면은, 그래서 뱅글뱅글 프로펠러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블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정말 뭔가 길게 더 연결해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잠수함의 프로펠러 뭐 다양하게, 네, 확장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양쪽에 집게가 있어서 양팔 회전이고, 이것도 동일한데 한쪽에만 집게가 있어서 한팔 회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딱 보시면 발바닥 모양처럼 생긴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발바닥으로 사용할 때 하는 발바닥 블록. 그리고 이거는 하트 블록인데 이름이 손가락 하트랑 모양이 비슷해서 하트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회전핀이고, 눈알 블록이 있고요. 여기 영어 알파벳 L처럼 생긴 L 블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랑 지금 먼저 다음 장이었던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해보셨고, 그 외에 바퀴도 연결하면 굴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고, 이거 좀 더 쉽게 빼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 위에 살짝 튀어나온 거를 살짝 약간 꼬집듯이 아니면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살짝만 누르면은 밑으로 살짝 내려가게 돼요. 그걸 쏙 빼면은 그냥 쉽게 뺄 수 있는, 네,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한번, 네, 그냥 잡아당겨도 빠지기도 하고요. 선생님 힘으로는 뭐든 사실 다 분리는 쉬우실 거라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은 쉽게, 네, 분리가 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쉽게 당기셔도 하실 수 있다. 혹시 어려우시거나 하시는 선생님 있으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하나 설명드린 대로 이 L블록 있었죠. 그래서 L블록은 아까 좀 전에 보신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 L블록의 집게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집게를 돌리고 싶을 때 다른 블록의 등을 이용해서 회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고 이 L블록의 집게로 그냥 바로 연결을 해서 돌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L블록은 이제 집게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연결을 할 때 방향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보시면은 뭐 이쪽은 안쪽 집게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 여기는 바깥 집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까만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한쪽은 매끈하게 되어 있고 한쪽은 구멍이 뚫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뭐 매끈한 부분이 위를 보도록 책상에 올려놓고 이 방향에서 뭐를 연결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블록까지, 그리고 여기 다 적혀 있는 대로 L블록은 집게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저희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맨 왼쪽에는 기본 블록 총 8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활동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눈 블록, 그리고 저희 아까 계속 보셨다시피 모션 블록이랑 킹 블록 해가지고 동작 기억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맨 위에 있는 빨간 글씨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지금 눈블럭들이 있는데 이게 눈블럭 모양마다 연령별로 조금 다르게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 사실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눈블럭이 그 월교구의 1호에 나가게 돼요. 처음 이제 교구를 받았을 때 나가게 되는데 그때 눈이 한 번 나가고 다음 호수에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 눈을 이제 아이들 보낼 때 눈은 빼고서 다른 교구들은 보내주고 눈을 1년 동안 쭉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내주는 거. 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이제 다른 거 만들고 다른 호수 만들 때 눈블럭 안 왔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실 수 있어서 꼭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눈블럭은 1년에 한 번, 맨 처음에만 나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랑 이제 움직이는 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바구니에 다 이게 파란색이던가 주황색이던가 하나씩 들어 있으실 거예요. 혹시 다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여기 흰색 집게에다가 큰 초록의 머리 집게 하나를 연결해 주세요. 네, 흰색 집게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저는 지금 계속 만지지 않았어서 제 거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게 한 5분 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성 모드로 켜주는 게 한번 누르면 깜빡깜빡 하면서 켜지게 돼요. 그러면 이걸 잠에서 깨운다고 아이들한테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전 모드에서 활성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이 들어와요. 그래서 빨간불일 때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고 움직인 다음에 초록불로 만들면은 이제 움직인 대로 얘가 그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다시 한 번 더 같이 코딩을 해보려 하는데요. 빨간불을 만드시고 왔다 갔다 그냥 양옆으로 왔다 갔다 코딩을 해주시고 초록불 만들어주시면은 얘가 왔다 갔다 방금 코딩한 대로 움직이게 되시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시 빨간불 만들어서 뱅글뱅글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빙글빙글 돌려서 하면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대로 기억하고 네, 그대로 이제 동작하는 동작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시간상 제가 영상은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충전을 보시면은 여기 다 양옆에 C타입 충전하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양옆 어디든지 핸드폰 충전하는 거 그대로 연결하셔서 충전하시면 되시고 고속 충전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거 제외하고 그냥 C타입 뭐든지 연결해서 충전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제 이게 충전이 필요하면 여기가 빨간색 불로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한 10% 이하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부터 완충되는 데까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완충이 되면은 한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시간이 어느 정도야 하고 어느 정도인지 잘 짐작이 안 가실 텐데 그 정도면은 1년 수업 전체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한 3번 정도 들어가는데 그날 뭐 40분 수업하는 내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수업 앞에 한 20분 정도는 만들고 뒤에 20분 정도 활용하면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해봤자 1시간 정도 사용하는 거여가지고 1년 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처음에 이제 지급될 때는 한 70% 충전되어서 가는데 그걸로도 아마 충분히 수업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충전이 필요하면은 빨간불로 깜빡깜빡 거리고요. 그래서 충전선을 꼽으면은 이게 천천히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래서 완충이 되면은 그 깜빡깜빡 천천히 되던 그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어서 초록불인 상태로 천천히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럼 완충이 되었다는 표시고요. 그래서 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완전 방전이 돼서 암만 충전기 꼽아도 불도 안 들어오고 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충전선 꼽은 상태로 두신 다음에 한 10분, 15분 후에 다시 눌러보시면 불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AS
X라고 많이들 보내주시는 상태를 보면은 방전된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이제 충전선을 꼽았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보내주시는 경우인데 이게 방전이 돼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여서 꼭 만약에 안 켜지면은 한 10분, 15분 정도는 충전을 해보신 다음에 했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방전이 되면은 한 10분, 15분 정도 충전을 한 다음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부분도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보셨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저희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고, 이제 모션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기계다 보니까 모든 기계가 물에 닿으면 고장이 나죠. 그래서 물에 닿으면 안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랑 수업하면서 물에 접할 네, 상황이 그렇게 없기는 해요. 그래서 물은 가급적 뭐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 이게 모양이 조금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책상에서 하면은 이제 뭐 만들다 보면 이게 툭 치면 이게 떼그르르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저 수업할 때는 책상을 그냥 사이드로 다 밀고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떨어지거나 모든 기계가 다 동일하듯이 충격이 가해지면 망가지다 보니까 던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던지거나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딩을 해놓고 초록 불이어서 얘가 혼자 움직이고 있을 때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안에 모터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꼭 움직이는 거는 빨간 불일 때 움직이게끔 하고 초록 불일 때는 다시 끈 다음에 빨간 불 만들어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분리하는 방법을, 꺾는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요거랑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왜 꺾는 게 편한지 제일 직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뭐 여기 옆쪽에 연결해 보셔도 괜찮으시고요. 큰 블럭 아무거나 해서 퀸이나 모션에다가 한쪽에 연결을 해보시고 한번 잡아 당겨 보시면은 확실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사실 꺾으면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꺾는 게 편한지 설명을 드린 이유를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좀 힘이 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꺾어서 분리하는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모션 블록이랑 퀸 블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교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긴 거는 월교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2달 사용하고 집에 가져가는 구조고, 그래서 이제 2달 사용하는데 이제 교구 하나당 교재는 각 달에 하나씩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져갈 때는 이렇게 책 2권에 교구 한 세트 해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 연령별로 그러면 총 6개의 교구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월별로 교구가 나가게 되면은 모션이랑 퀸은 이제 3호에 지급이 돼요. 3호면은 5월이거든요. 그래서 3호, 5월에 모션이 같이 지급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1년 교구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작품 만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앞에 거랑 다른 점은 앞에 거는 한 봉지에 한 30개에서 33피스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6개를 가져가면 한 180개 정도 가져가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1년 다 할 수 있는 건데 한 75개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해서 1년 그냥 쭉 쓰고서 가져가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연교구를 하게 되면은 아까 모션이랑 퀸이 월교구일 때는 3호에 지급이 된다고 했죠. 왜냐면 교재 3호에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연교구를 하면은 이제 아마 처음 그냥 구매하실 때 이게 다 지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급 시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 정도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눈알 블록이랑 똑같이 받게 되면은 그거를 1년 사용하고 마지막에 가져가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교구 구성표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간단하게 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기본 모양이 큰 노랑 4개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만드는 건데요. 먼저 큰 노랑 4개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큰 노랑 4개. 네, 제가 그리고 제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2개씩 연결을 해서 C자 모양이 되도록 2개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C자 모양으로 2개. 그래서 2개 만들고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집게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냥 운 좋으면 다 맞아서 그냥 쉽게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거 만들다 보면은 이게 집게들이 다 돌아가 있어서 한 번에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이제 위쪽 저는 짝꿍 집게들이라요. 이제 만나야 할 친구들이 짝꿍 집게들인 건데 맨 위에 있는 짝꿍 집게끼리 연결을 해서 숫자 2나 5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2나 5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 만드셨으면은 이제 만나지 않은 2 집게, 짝꿍 집게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만난 집게 분리해서 다시 나머지 짝꿍 집게들이 만나서 2나 5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네, 연결을 해서 방향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방향을 돌리도록. 네, 2나 5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 분리를 해서 뒤집어서 연결하면 집게 방향들이 맞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으신 선생님들은 다른 모양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요.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한 번씩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만들기 자유롭게 지금은 네, 만들어 보시고 싶은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도형 이제 만들어 보시면은 큰 거 2개랑 작은 거 3개 그 길이가 같다고 아까 대표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보여드렸었을 텐데 선생님이 직접 네, 해보셔도 되세요. 큰 파랑 2개와 작은 파랑 3개를 연결한 거 2개가 길이가 아예 동일해요. 그래서 큰 거 2개 연결한 거랑 작은 거 3개 연결한 거 길이를 대보시면은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딱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한 것뿐만이 아니고 큰 거 아까 동그라미 2개 연결한 길이랑 작은 거 3개 길이도 동일해요. 이러한 2대3 피보나치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라미드에도 사용되고 뭐 다비치 그림들에도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 자연물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줬을 때 좀 더 자연스럽고 실제 저희가 보는 그런 움직임과 비슷하게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선생님이 되고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듯이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딱 자리에 아이들이랑 만나서 딱 앉게 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팀보송으로 아이들이랑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팀보송 하고서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손가락으로 우리 한번 팀보송 하면서 손가락 한번 풀어볼게요 하고 저는 시작하고요. 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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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으로 만드는 코딩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깔 블럭 어떤 블록 붙여볼까 이리저리 짝짝 나도 짝짝 내가 만든 로봇 세상 아까 한 번 하셔서 그런지 다들 뭔가 팀보 그래서 익숙해지신 것 같긴 한데요. 내 손으로 만드는 코딩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깔 블럭 어떤 블록 붙여볼까 이리저리 짝짝 나도 짝짝 내가 만든 로봇 세상 팀보 로봇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팀보송 체조로 해서 아이들이랑 함께 수업 시작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가셔서 뭐 아이들이랑 도입을 하셔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퀴즈 형식으로 이미지 없이 그냥 이제 말로 아이들과 네 뭐 도입을 하셔도 되는데 뭐 이 동물은 누군지 맞춰볼까 하고 막 걸음이 천천히 가는 동물이야. 등에는 딱딱한 뭐 등껍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지금 저랑 아기 거북이를 만들어 볼 거여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도입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만들기 직전에 교구를 나눠줘요. 그 전에 나눠주게 되면 아이들이 온통 여기에만 집중에 빠져 있어서 처음에 뭐가 도입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좀 하신 다음에 블럭을 나눠주고, 그렇게 나눠준 다음에 이제 필요한 블록을 먼저 꺼내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꺼내볼 건데, 저는 꺼낼 때 아이들이랑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그 블록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따라 말하면서 이제 봉투나 뭐 들어있는 통에서 꺼내게끔 하는데, 저랑 하나씩 꺼내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작은 바퀴 하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작은 바퀴 하나 해서 여기 상자에서 꺼내서 내려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회전핀 하나. 그래서 회전핀 하나 꺼내주시고, 네, 작은 빨강 하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노랑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한쪽에는 별표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별표 표시가 책에 아니면 이 도안에만 있는데요. 별표 있는 표시는 큰 블록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에서 별표를 찾으려고 하시면 없으실 거고, 도안에서, 책에서 이제 별표가 있다. 이거는 그냥 큰 블록을 의미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별표 있는 노란색이니까 큰 노랑 두 개. 그 다음에 작은 노랑 두 개. 그 다음에 작은 초록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션 블록 하나.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먼저 필요한 블록을 꺼내서 세팅을 하고서 해요. 그래서 네, 아직 다 못 찾으신 선생님들은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이거 동일하게 있어서 그거 보시고 천천히 한번 꺼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먼저 꺼내고 하는 이유는 만들면서 하나하나 꺼내면은 사실 수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먼저 준비를 세팅을 해놓고 이제 만들기를 할 건데요. 지금 저랑 먼저 작은 바퀴에다가 회전핀을 연결을 해서 작은 버섯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작은 버섯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만드셨으면은 여기 밑에 회전핀에 작은 빨강 하나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다 천천히 혹시나 해서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작은 빨강의 나머지 부분에 모션 블록의 흰 부분을 연결해 주세요. 딸깍, 딸깍 소리 나도록 연결을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시고, 연결이 됐으면 이거는 잠깐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엔 먼저 앞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작은 초록에다가 양쪽 옆에 팔집게에 작은 노랑을 하나씩 연결을 해주고, 네,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연결하고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작은 초록의 머리 집게는 위를 향하고 나머지 작은 노랑의 집게들은 아래를 향하도록 방향을 맞춰서 돌리도록. 아이들 이렇게 보고도 맞춰요. 제가 이렇게 말로도 하지만 아이들은 이거 모양 보고도 따라서 방향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다리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저랑 방향들이 다 맞으실까요? 네, 되셨으면은 이제 뒷다리. 보시면 여기 도안에도 별표가 있죠. 그래서 작은 초록의 양옆에다가 큰 노랑 하나씩 연결을 해서 방향까지 맞춰주시면은 뒷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다리까지 준비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아까 먼저 만들었던 앞다리를 지금 작은 빨강의 등에다가 작은 초록의 머리 집게를 딸깍 연결을 해주시고요. 연결을 하고
다리가 양옆에 있을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서 네, 돌려주시면은 우선 앞다리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작은 빨강의 등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작은 빨강의 등에 작은 초록의 머리 집게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모션 블록을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있는 부분이 있죠. 버튼이 있는 쪽이 머리랑 같이 있을 수 있게 위쪽에 향하고 이제 버튼이 있는 반대쪽 밑에 부분에다가 뒷다리를 연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옆에 다리가 있을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셨을까요? 네,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 만드신 선생님은 이제 빨간불로 만들어서 거북이가 걸어갈 수 있게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 네, 책상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 대부분 다 코딩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 하는 아이들은 크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가다가 이게 홀까닥 하고 넘어가는 거북이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보면서 왜 넘어지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조금 덜 움직여볼까? 하면서 이제 조금 또 덜 움직여보고 근데 또 너무 조금 움직이면 또 덜 가요. 그래서 그 적정한 방법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기를 수 있는 교구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아이들이랑 옆에 친구랑 거북이 코딩해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도록 만나서 이렇게 오게끔 네, 놀이도 진행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하고 하면은 이걸로 이제 달리기 경주 누가 먼저 앞으로 잘 가는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연결해서 뭐 거북이 알이다 해서 뭐 거북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뭐 놀이를 더 확장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확장 방법들이 있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정해져는 있어요.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게 3분 정도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면은 아이들 지금도 저희 하는 10초 안 되게 입력하고도 충분히 움직이죠. 그래서 3분까지 입력 가능하고 이제 그 입력해 놓은 게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보시니까 대체로 다 잘 만드셔서요. 이제 거북이 제가 수업 시연하는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번에는 개구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PPT 보시면은 도안이랑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 꺼내서 준비를 네, 해주고 만드시면 되는데 거북이를 분리하신 다음에 만드셔야 블록이 부족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북이는 분리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를 만들어 보실 건데 여기도 동일하게 별표 표시가 있는 블록은 큰 블록이라는 거 알고 천천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같이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분리해서 한번 정리가 되시면 L블록 하나랑 모션 블록 하나 꺼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흰색 모션 블록의 흰색 집게가 이게 정 가운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쪽 위쪽으로 이제 버튼을 위로 저는 항상 기준을 두는데 위쪽 기준으로는 이제 좀 짧고 아래는 좀 넓어요. 그래서 개구리 만들 때 이제 L블록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게 지금 블록 부분, 버튼 부분에 있으면은 움직이는데 이 반대로 가면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L블록을 한번 연결을 하시고 나머지 연결 안 된 집게가 버튼 위쪽에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L블록의 안쪽 집게 하나를 모션의 흰 집게에 연결을 해주시고 나머지가 이제 버튼이 있는 위쪽에 있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도안 보시면서 만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봐드릴게요.
이게 사실 아이들 교구인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즐기셔서 꽤나 재밌게 게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좀 이따가 네 끝나고서 제가 상품들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다 같이 그래도 재밌게 즐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도 협동심 길러주는 수업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의 이제 수업들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선생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팀버로봇을 해보시면서 팀버로봇이 뭔가 다른 블록들에 비해 이러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 그냥 부분들, 그러니까 정답이 사실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해보시기에 아 이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다 느껴지신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물론 이것도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펜 그러면은 내가 이게 순서대로 상품을 제가 고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이게 용기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는 상품이 있으면 또 용기가 잘 나게 되죠. 그래서 네 말씀해 주세요. 코드를 넣으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코드를 하면 그게 언어로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쨌든 몸으로 코딩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나 접근성은 아이들이 훨씬 더 가깝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네 상품 먼저 고르실 수 있게 하고서 혹시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네네. 하고 선생님 네 손 드셨던 것 같아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패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패드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블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익숙한 교구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뭐 따로 뭐 그 코딩을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임만으로도 아이들이 쉽게 코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력도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이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문제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고 너무 좋은 교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상품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선생님 있으실까요? 그래서 네. 지금 다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하나 더는 지금 마지막 이걸 보니까 애들과 협동심을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다 개인으로 그냥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협동할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남은 게 이게 핀 버튼이어서 뺀치면에 또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마지막 상품 하나 남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사실 지금 느껴보시면서 다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서 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냥 저희 설명드렸던 것대로 그냥 피보나치 비율이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만의 특성화된 거를 좀 더 다른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레고나 다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암수 부분이 있어가지고 꽂는 부분이랑 꽂히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은데 확장을 하지 못하는 좀 제한이 있는 블록들이 많은 반면에 저희는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도 이제 여기다 추가로 더 붙일 수도 있고 여기 그냥 등 부분에도 짙게 연결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더 꾸밀 수 있고 하는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게 확장성이 좀 있는 블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정해져 있는 틀로 움직이지 않아도 뭐 어떻게 해도 또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또 아이들이 찾아가면서 또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태블릿이나 다른 거를 이제 같이 해야 하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른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뭐 연결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충전을 매번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게
그 충전만 되어 있으면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수업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서 이제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동작 기억 장치로 인해서 이것만 있어도 아이들과 코딩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는 코딩이 아니고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서 접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이들만의 각각 개인차가 조금 심하죠, 유아기에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가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내가 만든 거 내가 움직여 보는 만큼 해보면서 그 수준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고 만들고서 갈 수 있게 저희가 다 각각 할 수 있게 좀 되어 있는 블럭이고, 뭐 마지막에는 좀 더 또 반복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뭐 순서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나만의 방식대로 만들어 볼 수 있고, 아까 개구리를 봤다시피 솔직히 선생님이 보기엔 다 똑같은 개구리인데 내가 만든 개구리에 내가 더 뭔가 내게 더 멋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엔 다 똑같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거 개구리가 더 멋있고 더 잘 가는 것 같다는 뭔가의 자신감을 갖고서 코딩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자신감도 길러질 수 있는 그러한 교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해보시면서 느끼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질문을 한번 드려봤던 거고요. 이제 저희 교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이 교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교재 이렇게 펼치면은 그 호수에 맞춰져 있는 블럭 구성표가 써 있고요. 그리고 그 책에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 바로 이제 어떤 작품 만드는지, 그리고 필요한 블록, 그리고 도안 나와 있고, 활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록 구성표, 목차, 만드는 거, 그리고 도안 나온 다음에 활동, 이런 식으로 책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서 좀 더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고 가셔도 되고요. 수업 진행 순서는 제가 아까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이들이랑 얘기를 나눈다거나 팀버송으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날 뭘 만들지 아이들이랑 질문하거나 선생님의 방식대로 수업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 나눠주고 블록을 꺼내서 이제 필요 블록을 준비하고 작품 만드는데, 이제 혼자도 만드는 친구들은 혼자 만들게 그냥 두셔도 괜찮으시고요. 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보고 따라 만들 수 있게 이제 그거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만들고 나서 뭐 코딩을 해본다거나 그걸로 가지고 활동하는 시간이 한 뒤에 15분, 20분? 길게는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만드는데 많이 썼다 하면 10분 정도 사용하셔서 이제 심화 활동하시고, 끝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이들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좀 더 두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이제 호수별로는 누리과정에 맞춰져서 저희가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요. 그래서 연간 교육 이 작품들은 지금 저희가 같이 넣어드린 그 브로셔 맨 뒷장에 보면은 연간 계획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 이제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여기 뭐 선생님 필요하신 교재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교육계획안이랑 월간계획안, 연간계획안도 있고 교수안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교재가 새로 리뉴얼되면서 선생님들한테 줌으로 매달 이제 조금 수업 팁들을 알려드렸던 줌 수업을 녹화해 놓은 것들을 여기 또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 교육 자료 보시면 선생님이 필요하신 것들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시고, 아까 수업할 때 사용했던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이제 팀버송 같은 것도 파일들이 다 여기 있어서 필요하신 자료들 한 번씩 보시면은 다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팀브로봇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보시면은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영상들 재생 목록에 팀브로봇 사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연습하시거나 하실 때 재생 목록 가셔서 여기 팀버로봇 사용법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우선 두 가지 제가 홈페이지 보면서 도와드렸고요.
이것도 지금 PPT 있어서 편하게 뭐 QR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시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는 검색하면은 다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 저희 전체 강사 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다가 어떻게 진행하면 더 좋을까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뭔가 수업을 이걸 했는데 뭔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톡방에 올려주시면 이제 다른 베테랑 선생님들이 또 팁도 알려주시고 하셔서 선생님들 편하시게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교재 보시면은 여기에 QR들이 있어요. 그래서 QR을 찍으면은 이거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도 선생님들 수업 준비를 하시면 되셔서 각 QR이 다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QR 찍으면은 이거 그날 이제 작품 만드는 거 영상들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 교육은 우선 여기까지 끝이고요. 저희 마지막에